오늘부터 6장 강체 운동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질점에 대한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강체 운동학과 강체 운동역학을 차례차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6장 강체 운동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체의 병진 운동과 강체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요. 일반적인 평면 운동을 배우면서 일반적인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절대 속도, 상대 속도, 평면 운동에서의 절대 가속도와 상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회전 좌표에 대한 일반적인 공간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6.1절의 개요입니다. 강체라 하면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물체를 강체라고 합니다. 리지드 바디죠. 강체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갖는다 했습니다. 질점은 병진 운동만 갖고 회전 운동을 갖지 않는 걸 질점이라 하죠. 파티클. 강체는 리지드 바디입니다. 병진 운동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병진 운동이 있습니다. 이 물체가 A, B한 물체가 각도의 변함이 없이 움직이는데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거를 직선 병진 운동이라고 하고요. A, B의 물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곡선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나 A, B 선분이 그 강체상의 선분 하나가 각도의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곡선 병진 운동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전체는 병진 운동이라 합니다. 병진 운동이라 하면 상대 속도와, 즉 강체 내의 모든 점의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는 일정하다. 그렇게 되고, 각속도는 상대 각속도와 상대 각가속도는 0이다. 다시 말해서 회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고정축 회전 중심을 따라서 회전 운동하는 걸 보이겠습니다. OA한 막대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 병진 운동의 요소는 하나도 없이 이 막대가 각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걸 회전 운동이라 한다. 또 어떤 물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될 때 그 회전 중심 O에 대해서 각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회전 운동,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이라 한다. 단 그 회전 중심은 강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고정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서 다음과 같이 예를 한번 보는데요. 이 사각형에 ABCD가 있습니다. ABCD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의 막대에 따라서 회전 운동을, 막대는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각형은 회전의 각도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는 ABCD 사각형이 각도 변화가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각형에서 각도 변화가 파란색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회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평면 운동은 공간 운동에서는 세 개의 병진 운동과 세 개의 회전, 세 방향의 회전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평면 운동이라면 G 방향으로는 회전 하나만 있고 XY의 위치 이동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세 자유도만 가질 때 병진 평면 운동이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면 운동이라면 위치는 XY 좌표 I 방향과 J 방향으로 존재하고 회전 운동만 K 방향으로 존재할 때 이를 평면 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공간상에 어떤 한 점을 중에서
팽이가 도는 것처럼 공간 운동을 하는 경우, 이거는 3차원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일반적인 공간 운동은 3차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도 없이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체의 병진 운동은 강체 내부의 임의의 두 점의 상대 위치가 유지가 되고, 따라서 상대 모든 점은 동일한 속도와 가속도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는 0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진 운동은 그렇고요. 회전 운동은 또 이제 회전에 대한 그런 각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강체 병진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강체 내에 A와 B점이 있다. 그러면 A와 B점의 상대 거리는, 상대 변이는 일정하고 상대 속도는 0이고 상대 가속도는 0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강체 내부에 A점의 속도와 B점의 속도는 서로 같다. 또한 A점의 가속도와 B점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정축에 대해서 회전운동은 K방향으로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오메가 K 벡터, 각가속도는 알파 K 벡터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운동에서 5점을 중에서 이 물체가 회전을 한다. 오메를 갖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K 방향으로 돈다 할 때 거리와 오메가 있으면 V의 이 A점의 속도는 오메가 곱하기 V가 되죠. 오메가 곱하기 R이 되죠. V는 오메가 곱하기 R. 따라서 크기는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메가 R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K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이 평면에서 오메가와 R이 만드는 각도의 이제 수직 방향, 그렇게 되겠죠. 만드는 평면에서 수직 방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이루려니까 거리가 처음에 I고 오메가가 I고 R이 J고 하면 V는 K 방향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도는 V가 오메가 곱하기 R이니까 그거를 오메가 곱하기 R을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앞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돼서 뒤에 거 미분은 다시 한번 오메가 곱하기 R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는 오메가 곱하기 R 플러스 알파 곱하기 R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R로 나타내서 요 앞의 성분은 T방향의 가속도가 되고요. 뒤에 방향은 N방향의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T방향의 가속도는 회전하는 이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렇게 회전하면 T방향의 가속도는 회전하는 방향의 방향이 되고요. 노멀 방향의 가속도는 회전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운동에서 우리가 스칼라로 정리를 하면 각속도의 크기는 오메가는 시타 도트가 되고 각가속도는 오메가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타에 대한 두 번 미분하는 것도 되고, 또 오메가가 시타의 함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여기 오메가 곱하기 d 오메가 오버 d 시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일정한 회전인 경우는 각가속도는 알파는 0이 되고 각 변이는 다음과 같이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는 각속도는 그를 적분해서 알파 t에다가 오메가 제로 적분상수 더해지고요. 각변이는 또 한 번 적분하니까 시타 도트 초기 시타 플러스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의 제곱으로 유도가 됩니다. 적분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 상관관계에서 오메가 자승은 오메가 제로 자승 플러스 2 알파의 시타 마이너스 시타 제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예제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